원주의 코로나19 확진 부부의 자녀도 바이러스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돼 도내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29명이 됐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강릉 선거구의 홍윤식 전 행자부 장관을 단수 추천하면서 기존 예비 후보들이 반발하고 지역 정가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동해 삼척과 태백 정선이 한 선거구로 묶이면서 공천을 놓고 여야 정당 내부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고성군수 재선거가 민주당 한명준, 통합당 윤승근, 무소속 김규식, 조희교 후보의 4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원주 신천지 신도 부부의 자녀 한 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도내 확진 환자가 29명으로 늘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원주 9번, 16번 부부 확진 환자의 자녀인 41세 여성이 자가격리 도중 인후통 증상이 나타나 검사한 결과 오늘 오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 역시 신천지 신도로 강원도는 이동 경로와 접촉자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규 확진자의 어머니인 원주 16번 확진 환자는 증상이 악화돼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단체 생활을 하는 군부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연병장에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던 입영 행사도 취소됐는데요. 입소 장병들은 마스크를 쓰고 체온 측정과 문진표 작성까지 거쳐야 하고 가족들은 먼 발치에서 작별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달라진 입영 풍속을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천 산해면에 위치한 27사단 신병교육대. 장병 180여 명이 새롭게 입대하는 날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이들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을 위한 차량 소독제. 차에서 내려도 전처럼 가족들과 함께 연병장으로 가지 못합니다. 코로나19로 군부대 출입이 제한돼 입영 행사가 모두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입영 절차도 만만치 않습니다. 손 소독제는 필수, 마스크도 군에서 제공한 디지털 무늬 마스크로 바꿔 착용해야 합니다. 새 걸로 받은 걸로 바로 교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착용해 주세요. 이어서 체온을 측정하고 해외 여행력이나 호흡기 증상 여부를 묻는 문진표를 작성합니다. 임시 목걸이도 출신 지역별로 분류했습니다. 해외여행 간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전혀 없고. 경남이네? 경남은 어느 지역이죠? 부산. 대구 경북 지역 입영자는 입소 시간을 아예 다르게 분리했고 군의관은 마치 선별 진료소처럼 접촉을 최소화하는 시설에서 진료를 봅니다.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이대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걱정 많이 하죠, 집에서도. 그래도 왔으니까 잘하고 가서 그게 모습 보이는 게 더 좋은 모습이니까 열심히 하고 와야죠. 연병장에 함께 들어가지 못하는 부모들은 먼 발치에서 그저 아들이 가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운하죠. 예. 입소식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또 그런 모습 못 봐서 좀 서운하긴 한데 어쩔 수 없잖아요. 코로나19가 입대 풍경까지 바꿔놨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이 강릉 선거구의 홍윤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을 단수 추천했습니다. 기존 후보자들이 반발하고 있고 지역 정가에 파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편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선거구는 미래통합당 이양수 의원이 공천을 확정지었고 민주당에서는 3명이 경선을 벌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강릉 지역구에 홍윤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을 단수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강릉 선거구의 공천 룰 경쟁을 미룬 가운데 후보자 추가 공모가 실시되면서 권성동 의원 컷오프가 아니냐는 지역 정가의 예측이 빗나가지 않았던 겁니다. 강릉 지역 보수 진영에 파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국회에서 반발 기자회견을 열고 공관위에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강릉을 무시한 낙하산 공천을 용납할 수 없다며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소속 출마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왜 공관위원들 전부 외부에 들어와가지고 당연해서 뭘 합니까? 지역에서 뭘 합니까? 지역 사정을 반영하지 않는 공천, 지역 사정을 알아보려고 노력도 안 하는 공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삼선 시장을 지낸 최명희 예비 후보도 보도 자료를 통해 공천관리위원회가 낙하산 공천을 한다면 강릉 지역의 보수 민심은 분열한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최명희 예비 후보 역시 무소속 출마를 예고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지역민에 대한 배신으로 느껴진다. 바로 재심 청구를 해서
그 재심 청구마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지역위원장을 일찌감치 후보로 내세운 가운데 강릉 선거구가 가장 치열한 격전지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선거구에서 미래통합당 이양수 국회의원이 공천을 확정지은 가운데 민주당 후보로는 이동기 전 지역위원장과 박상진 전 국회 차관복급 수석전문위원, 최상용 전 정세균 국회의장 정책비서관 등 3명이 경선을 통해 이 의원과 맞붙을 본선 진출자를 가립니다. 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동해 삼척과 태백 정선이 한 선거구로 묶이면서 공천을 놓고 여야 정당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재경선을 하는 데 대해, 미래통합당에서는 재공모를 하지 않는 데 대해 불만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 삼척과 태백 정선이 한 선거구로 묶이자 더불어민주당은 경선을 다시 치르기로 했습니다. 선거구가 달라졌으니 유권자의 예비 심판을 다시 받아보자는 겁니다. 동해 삼척 경선에서 이미 맞붙었던 김명기 예비후보와 김동완 예비후보가 전보다 넓어진 무대에서 재경선을 하게 됩니다. 동해 삼척 경선이 당원 투표 50%, 일반 유권자 여론조사 50%로 진행된 것과 달리 이번 경선은 100% 여론조사로 결정됐습니다. 동해 삼척 경선에서 당원 투표에 힘입어 승리했던 김명기 예비후보는 같은 후보로 2번 경선을 하는 건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경선을 하더라도 당원들을 배제하는 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동해 삼척에서 패배했던 김동완 예비후보는 뜻밖의 기회를 잡기 위해 활동을 신속하게 재개했습니다. 경선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철규 현역 의원을 우선 추천한 미래통합당에서는 김현식 전 태백시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선거구가 달라졌는데도 공천 신청을 새로 받지 않고 확정하는 건 당규에 어긋나고 주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며 공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치적 행보를 달리할 수 있다고 밝혀 앞으로 행보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오는 4월 15일 치러질 고성군수 재선거 정당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대진표 윤곽이 나왔습니다. 후보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개발 등을 공약했습니다. 배연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명준 예비후보는 농업의 시설 재배와 수산원 육상 양식을 늘리고 축산 단지화로 지역 기본소득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고성의 자연환경을 활용해 해양 레저 스포츠 단지를 만들어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복지를 보면 주로 그 대도시 중심의 어떤 복지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지역에 맞는 다문화나 저소득층에 맞는 복지로 이렇게 이전시키고 그다음에 교육을 좀 강화시켜가지고 교육 때문에 빠져나가는 인구들을 지역으로 다시 끌어들이는. 미래통합당 윤승근 예비후보는 민선 6기 군수 시절 시작한 사업을 포함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중단 없이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촘촘한 복지로 국민들의 삶을 돕고 쇠락하고 있는 농업 지원을 늘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성군의 장점이라는 것이 자연 환경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활용을 해서 대한민국과 또 세계적인 그런 관광지로 조성을 하고 지켜서 우리가 자연을 지키면서 개발을. 무소속 김규식 예비후보는 각종 규제에 묶여있는 토지 실태를 전수조사해 투자 가능 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고성군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서핑장을 설립해서 젊은 층들을 수도권에서 유입하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고성군 특산물 유통물류센터를 건립해서 생산과 판매를 행정에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하시는 분은 오직 생산만 하시고 판매는 행정에서 책임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소속 조희교 후보는 명문대 입학이 가능한 특별 전형학교 지정과 정주 환경 개선, 건강의료센터 확충 등 대도시를 능가하는 교육, 문화, 복지, 인프라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고성을 북부와 중부, 남부 등 세 권역으로 나누어 관광 거점 개발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남북 평화 통일 시대를 대비해서
인프라 이제 구축하는 건데요. 그 인프라 구축의 주요 핵심은 현재 지금 속초까지 연결되어 있는 KTX를 고성까지 연장을 시키고 그다음에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이제 실질적으로 확대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 예비 후보 모두 정부 협력 등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태백 미래학교의 공립 전환 이후에도 장애인 학생에 대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기사 전해드렸는데요. 장애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해 내부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를 확충하고 아동학대 징계에 대한 시효도 늘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태백 미래학교에서 또다시 교사가 학생을 폭행한 사건이 드러나면서 부모들의 불안과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공립으로 전환됐는데도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학교 내에서 장애 학생들의 인권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실 등의 CCTV를 확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폭행 사건 이후 태백 미래학교가 공립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고화질 CCTV가 확충됐지만 교권 침해 등을 이유로 교실이 제외되고 복도나 외부에만 설치돼 정작 교실이 사각지대가 됐고 이번 사건도 교실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또 지적 장애인 학생들의 경우 의사 표현이 어려워 폭행 사건을 증언해도 증거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여자 교사가 최근에도 폭행했다는 장애 학생의 증언이 있었지만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해 징계를 피했습니다. 따라서 예방과 증거 확보 차원에서 교실 CCTV 설치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목격자인 그 같은 부부가 그에도 이제 정신지체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 신빙성을 못 갖고 그대로 이제 증거로서 혜택이 효력이 안 되니까 그냥 그거는 이제 무마가 되는 거겠죠. 징계 시효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 규정은 아동학대 시효를 3년으로 두고 있는데 성범죄처럼 1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사가 오히려 가해를 해서 사법 처리를 받고도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징계가 없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특수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말 잘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런 분은 빨리 학교에서 교단에서 물러나야지 이런 분이 어떻게 해서 다시 발령이 났는지. 성폭행 사건 발생 이후 공립으로 전환되며 대대적인 전수조사가 진행됐지만 내부에 쉬쉬하는 관행이 여전해 사건 상당수가 묻혀있다 이번에 다시 드러났습니다. 가해 여교사는 폭행 사건이 묻혀있는 동안 기간제 교사에서 정교사로 전환됐습니다. 그 선생님이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있었던 내용이긴 한데 15년도에 전교사 채용이 됐었거든요. 만약에 그 기간제 시기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15년도에 전교사 채용이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애인 부모회는 태백 미래학교 사건을 인권 문제로 인식하고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등과 연대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라며 편의점 종업원을 속여 허위 신고를 하게 한 50대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지난달 22일 새벽 속초의 한 편의점에 들러 종업원에게 본인이 코로나 확진자니 신고해달라 하고 1시간가량 소란을 피운 55살 A씨를 위계 공무 집행 방해와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당초 A씨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됐지만 보강 수사 후 위계 공무 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강원랜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방역 도움센터가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지난 4일부터 방역기 20대와 손소독제 6천여 개를 확보하고 정선과 태백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방역 도움센터를 통해 방역에 취약한 소상공인들을 찾아 방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00여 차례 방역 활동을 진행했으며 특히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방역에 함께 참여하면서 지역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앞으로 정선 고한 사북과 태백 지역 외 지역에서도 방역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에게 유급휴가 또는 생활지원비가 지급됩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유급휴가를 낸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신청을 통해 일일 최대 13만 원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 휴가 비용을 받지 않은 근로자는 2주 동안 격리될 경우 1인 기준 45만 원의 생활지원금이 나옵니다. 유급휴가 비용 보전을 원하는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근로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릉 지역 기숙사에 격리돼 있던 중국인 유학생들이 오는 14일 격리에서 해제됩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현재 가톨릭관동대와 강릉원주대에 격리된 중국인 유학생 12명이 오는 14일 일제 격리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삼척의료원에 입원했다 어제 완치 판정을 받은 뒤 퇴원한 중국인 유학생도 현재 기숙사로 입소해 다른 학생들과 함께 14일에 격리 해제됩니다. 마스크 판매 요일제가 시행된 가운데 오늘 도내 공적 판매처에 18만여 장이 공급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오늘 기준 약국과 읍면 우체국, 하나로마트 등 공적 판매처 924곳에서 18만 7,680장의 마스크가 판매됐습니다. 업소당 하루 판매량은 약국이 250장에서 300장, 읍면 우체국과 하나로마트는 100장에서 150장 정도입니다. 삼척시는 삼척의료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산후조리원이 일시 폐쇄됨에 따라 도내 다른 지역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에게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금액은 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인 2주 기준 최대 180만 원이며 삼척의료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해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태백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태백사랑 상품권 한도액과 할인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달에는 월 최대 구매 한도를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확대하고 평소 8%인 할인율을 10%로 상향합니다. 한도액과 할인율 확대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정선군 보건소가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일반 진료 업무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정선군 보건소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치과와 한방진료, 물리치료 등 일반 진료와 재증명 업무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정선군 보건소는 직원들이 코로나19 유입 차단 업무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며 군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고성군이 농촌형 마을버스를 다음 주부터 운영합니다. 고성군은 오는 16일부터 대중교통 취약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농촌형 마을버스 석 대를 투입해 주요 환승 거점까지 연계 운행을 시작합니다. 마을버스는 간성과 거진, 현내 등 3개 읍면 8개 노선으로 흘리와 동호리, 명파리 등을 운행합니다. 지난해 속초시의 고용과 관광 분야는 상승세를 보였고 어획량과 부동산 거래는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속초시가 지난해 지역 경제 동향 통계를 분석한 결과 취업자 수는 4만 1,300명으로 전년 대비 1,400명이 늘었고 관광객은 1,778만 명으로 전년보다 67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